용기와 희망이는 서로 사촌지간으로 용기는 희망이에게 안드로이드에 대해 묻습니다. 왜냐 안드로이드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연구하는 사람은 바로 나천재 박사님. 조금 괴짜스럽다가도 천재 같아 보이고 엉터리 같기도 한 박사님입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박사님은 이 안드로이드는 인간형 로봇이니 사람 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한불세라고 지어주고 불세가 완성되면 지구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박사님 옆에서 불세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희망이 한불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시각 우주에서 이상한 구체가 지구로 향해 오고 그 구체는 장고 박사의 기지로 떨어집니다. 그 구체의 정체는 바로 암흑대왕 드라이어스. 우주경비대를 피해서 지구로 온 것이죠. 그리고 장고 박사가 개발 중이던 안드로이드를 부하인 슈라와 조로로 만듭니다. 반면 드라이어스를 쫓아서 지구로 온 우주경비대는 각각 한불세,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에 깃들죠. 그러자 박사님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희망이가 디자인해 놓은 외형으로 스스로 살을 붙입니다. 용기야, 빨리 가서 옷 좀 가지고 와. 그리고 알 수 없는 커다란 흔적에서 슈라와 조르가 나타나고 괴물도 함께 등장합니다.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불새와 겁도 없는 용기가 함께 파이어 제트를 타고 출발하죠. 괴물을 보자마자 드라이어스 파이어 변신 썬가드 플레임 브레스터와 또 합체하여 전신 무장 태양의 용사 썬가드 그리고 플레임 소드를 이용하여 불사조 공격으로 첫 번째 괴물을 깔끔하게 처치합니다. 하지만 드라이어스의 지구 침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에 대해 배우기 위해 불새는 TV를 보며 학습하고 탱크에도 우주경비대 친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천재가 그에게 에이스 바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정상회담 자리를 습격한 드라이어스 일당을 상대하기 위해 한불새와 나용기는 출동하고 한불새가 위험에 처하자 드디어 에이스 바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썬가드. 첫 화부터 나천대 박사가 35억 원 강도 사건의 용의자라고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던 허탕만 형사는 박사님의 집을 기웃거리고 오히려 박사가 새로 개발한 발명품에 당해 순찰차를 빼앗기고 맙니다. 알고 보니 우주경비대가 깃들어 있던 그 순찰차. 자신을 가드스타라고 소개하죠. 드라이어스와 장고 박사는 오존층을 파괴해 자외선 노출로 사람들을 일부 몰살하기 위해 프레온 가스 공장을 습격하고 있었고 가스 공장으로 온 불새 일행은 우주경비대가 깃든 구급차인 가드 레스큐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새가 용기에게 리스터라는 손목시계형 소형 로봇을 선물로 주죠. 이제 마지막 소방차 가드 파이어까지 등장해서 각각 본인의 업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썬가드를 돕기 위해 가드팀 전원 합체. 최고의 용사 가디온 거기다 에이스 바론까지 합세하여 프레온 가스도 막고 드라이어스 부하까지 처리하는 데 성공하죠. 안드로이드 주제에 헌혈이 좋은 일이라고 하자 헌혈하려고 하는 한불새. 헌혈하기 위해 혈액형 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결과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형 검사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박사님은 놀라고 안드로이드인 것이 들통날 수 있으니 혈액연구소에 혈액을 빼돌리러 가죠. 하지만 그곳은 이미 드라이어스 부하들이 음모를 꾸미는 중이었고 일석이조로 음모도 막아내고 혈액을 차단해서 빼돌리는데도 성공합니다. 한편 노벨상을 받고 싶은 장고 박사가 노벨상 수상식에 나타나 드라이어스의 존재를 까발리고 자신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한바탕 난리를 피웁니다. 한불새가 난동은 막아내지만 이 일로 장고 박사가 드라이어스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박사님의 친구 힐만 박사의 손녀딸이 납치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대기원소 정화장치와 손녀딸을 바꾸자고 하죠. 손녀딸을 찾기 위해 허탕만 형사는 역추적을 하지만 실패하고 대신 가드스타가 성공합니다. 근데 왜 너구들이 순차차를 타고 가? 박사님은 힐먼 박사에게 우주 경비대에 대해 알려주고 흑막의 장구 박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와중에 손녀딸은 납치당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때문에 울고 있고요. 박사님이 가짜 디스켓을 주는 사이 선가드는 손녀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3명의 박사가 딜을 하는 사이 리스터를 이용해 손녀딸을 찾고 가짜 디스켓인 걸 들통나서 모두 위험에 처했을 때 가드스타가 에이스 바론에게 연락해 둘이 합심하여 모두를 구출해냅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지진으로 불새는 조사에 나섭니다. 역시 드라이어스 일당이 벌인 일이었고 언제나처럼 불꽃검으로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독수리 머리를 가진 로봇. 바로 드라이어스의 3분신 중 하나인 데스이글이죠. 이제 드라이어스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일까요? 이번에도 슈라를 궁지에 몰아넣어 끝장내려는 순간 데스 타이거와 데스 드래곤의 등장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드라이어스의 3분신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었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이상한 원형 우주선이 나타나며 워싱턴은 연락 두절됩니다. 이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김미라 기자는 워싱턴으로 이동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상이 끊기며 연락 두절되죠. 그리고 백악관의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드라이어스에게 항복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며 이는 역시 드라이어스의 악행. 불새와 바론팀은 바로 출동하고 FBI가 협조를 요청해와 그나마 드라이어스를 조금 안다고 하는 허탕만 형사와 의료팀으로 또 유미사가 함께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은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지도에 보이는 저 보라색만큼이 드라이어스에게 정복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LA의 지원 인력이 도착했지만 이미 그곳에 드라이어스 일당이 매복해 있었고 데스이글이 나타나 그들이 타고 온 비행기를 망가뜨려버리죠. 가디언과 선가드, 썬더 바론까지 합세하자 드라이어스의 삼수들도 합체합니다. 야수 합체 드라이어스. 드라이어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한 크기를 보이며 야수 펀치에 썬더 바론과 가디언은 끽! 불꽃검 대 악마의 검 대결. 원래라면 불꽃검으로 마무리일 텐데 오히려 밀려서 우주경비대 일원은 후퇴하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마스크맨 한 마리 잡아가며 에고 모양 빠져.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마스크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어스의 노예가 되어 악마의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악마의 탑이 완성되면 전 우주의 마이너스 에너지가 이곳에 모이게 되어 그때 진정한 암흑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후퇴한 우주경비대 일원들은 심기일전하며 새로운 친구를 부르기로 합니다. 박사님은 한 마리 가져온 마스크맨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하고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광선을 마스크맨에게 비추면 과열되어 못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아직 새로운 친구도 오지 않았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바론팀. 할아버지의 발명품은 2시간 정도 남았고 광선은 하늘로 쏘아 올려야 하니 시간을 벌기 위해 불새와 바론은 미국으로 향합니다. 반항하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다행히 처형 직전 도착한 우주경비대. 우주경비대의 등장으로 드라이어스는 다시 합체하고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자 우주경비대는 모두 악마의 탑의 제물로 붙잡히고 말죠. 그 순간 드디어 선가드의 신호를 듣고 온 가드윙. 할아버지가 만든 발명품을 지구 밖으로 위성처럼 쏘아 올리고 그 덕에 마스크맨은 모두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스크맨 공장까지 파괴. 할아버지, 웬일로 성공이야? 그리고 우주경비대를 도와주러 미국으로 도착하죠. 모두를 풀어주고 우주경비대와 함께 드라이어스를 일단 후퇴시키는 데 성공하자 선가드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영웅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 가드윙은 고분고분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에이스 바론의 말을 무시하고 드라이어스에게 쩔쩔매는 애들이라며 상처를 주죠.
한편 슈라와 조르가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담아서 또 계략을 펼치는 것을 알고 막으려는 가드윙. 슈라를 무찌르고 우쭐거리는 뒤통수를 드라이어스가 가격. 발차기 한 번 맞고 바로 꽁무니를 빼는데 악마의 검에 당하고 맙니다. 가드윙마저 폭탄이 부착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불새. 붙잡혀버린 용기가 리스터로 불새와 연락을 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이 여자는. 결국 시끄러운 김미라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불새는 굴욕적으로 밟혀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드윙은 분노로 탈출해 썬더바론의 도움으로 부착되어 있던 폭탄을 제거할 수 있게 되죠. 잘난 척하던 가드윙은 슈라와 조르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썬더바론 품에 안착합니다. 얼마 뒤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 비행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도 결국 슈라와 조르의 짓인 걸 알게 됩니다. 우주경비대 일원 모두가 열심히 싸우는데 가드레스큐가 위기에 처하자 가드윙이 가드레스큐는 너 같은 녀석이 잡아먹기엔 너무 고급이야. 라고 하고 구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가드팀 합체. 가디언으로 맞서 싸우지만 또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가드윙이 비장의 수단을 사용하자고 하며 가디언과 가드윙이 합체합니다. 대제 용서 슈퍼 가디언. 선가드가 드디어 미사일 공격을 시전하고 슈퍼가디언의 가드빔으로 이번 사건도 무사히 해결하죠. 한불새는 용기를 따라 아이들 캠프에 가게 됩니다. 꼭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용기와 친구들. 그리고 그런 용기를 구하러 가는 불새를 우연히 숲에서 꽃을 연구하고 있던 유미사가 보게 되고 그를 쫓아갑니다. 맙소사, 불새가 선가드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말죠. 그리고 눈치 빠른 이 언니는 불새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불새는 자기가 들통난 걸 모르는 듯. 장구 박사는 요상한 운석에서 나오는 에너지파가 드라이어스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거기다 드라이어스의 파장을 흐트러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운석으로 드라이어스를 자신의 밑에 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운석은 불새에게도 효과가 있었죠. 중간에 우주경비대에게 온팡지게 깨지고 나서 겨우 조그만한 조각밖에 남지 않았지만 효과는 그대로라면 좋아하는 장구 박사. 하지만 드라이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기에 결국 파괴. 그런데 파괴된 줄 알았던 악마의 돌로 장구 박사는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그 돌은 드라이어스와 그 수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는 장치를 건네주죠. 갑자기 환각을 보며 두통을 일으키는 불새. 그 증상은 다른 우주경비대 대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각을 볼 때마다 에너지가 급격하게 고갈되는 것 같다고 하자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박사님은 연구를 시작하고 난생 처음 보는 에너지파를 발견하죠. 바로 그 에너지파가 불새의 정상적인 에너지파를 방해하는 것. 그 전파를 송출하는 곳을 찾아내었고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로 선가드는 출동합니다. 선가드가 시간을 버는 사이 할아버지는 가드윙을 고치기로 하죠. 우주경비대원들이 오자 슈라는 전파를 이용해 그들에게 환각을 보내고 환각에 빠져 각기 다른 악당들을 상대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죠.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 할아버지의 발명품과 함께 나타난 가드윙 덕분에 에너지를 받아 멋있게 악당 처치. 그리고 차단해주는 칩까지 장착하며 이 일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파이어 셔틀을 개발한 할아버지. 파이어 셔틀을 이용하면 우주로 나갈 수 있지만 대기권 탈출 시 에너지의 절반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장구 박사의 계략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공위성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지구 안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파이어 제트를 타고 우주로 향하는 불새와 용기. 그런데 용기는 훈련도 없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대기권을 통과한다고? 불새는 드라이어스의 함정에 빠지고 드라이어스와 그의 수하들로 용기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 제트까지 드라이어스에 의해 파괴되죠. 우주에서 드라이어스에게 먼지가 될 뻔한 불새와 용기를 구해주러 온 우주경비대 친구들, 그리고 파이어 셔틀까지. 할아버지가 파이어 제트를 고치는 사이 인공위성을 합쳐놓은 고물덩어리는 지구로 향하고
슈퍼 가디언과 썬더 바론이 막아보지만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불새가 파이어 셔틀에 파이어 제트의 에너지 일부를 주입시켜 합체하죠. 파이어 셔틀! 변신! 슈퍼 던가드! 아이 저건! 늘 상대도 안 되었었는데 드라이어스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필살기 그랑 캐논으로 조르를 무찌르고 드라이어스를 꽁무니 빼게 만들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엔 나사 기지를 점령한 드라이어스 일행. 그리고 요즘은 수하들과 꼭 붙어 다니는 드라이어스도 등장합니다. 그를 막아서는 우주경비대의 방해에도 드라이어스 일당은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고 하죠. 이를 본 나사 기지의 직원은 저 우주선에 자폭장치가 있으니 그걸 이용하자고 합니다. 자폭장치를 가동시키고 탈출하려는데 우주선이 출발해버려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역시 우주선 안에 갇혀버렸어! 살려줘! 하지만 드라이어스에게 막혀 불가능하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탈출 방법을 강구해내고 있지만 서로의 도안이 달라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60초. 다행히 마지막 집중력으로 분리에 성공! 그리고 폭발 직전의 우주선을 드라이어스에게 선물로 주고 선물을 받은 드라이어스는 대기권으로 추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나사는 달기지에서 실험용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드라이어스 일당이 나타나 실험용 우주선을 폭발시키고 달기지를 점령하죠.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주선 발사 장치. 지구에 운석을 떨어뜨려 망가뜨리려는 것이죠. 소원대로 운석을 보내고 썬더바론과 슈퍼가디언이 막아보려 하지만 틀렸어! 다행히 바다에 떨어졌지만 지구를 넘기지 않으면 1시간 내로 도시에 운석을 보낸다고 협박합니다. 불새가 막아보려 했지만 되려 잡혀버렸고 혹독한 시련을 겪죠. 그 시각 운석에 깔려있던 슈퍼바람과 슈퍼가디언은 두 번째 운석을 막기 위해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불새를 구하러 출발! 그리고 용기와 나사 직원의 협력으로 장고 박사는 끽 하고 불새는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밀리게 되자 슈라도 외치죠. 라이어스님! 우주경비대는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반격에 슈퍼캐논. 어라?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밀리고 있는 슈퍼 선가드에게 지원군이 도착하죠. 바로 수리되어 에너지가 가득 찬 파이어 제트. 그리고 빠른 판단력으로 불새는 슈퍼 선가드와 선가드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합니다. 파이어 셔틀! 모두의 용사! 그레이트 선가드! 크기도 이제 드라이어스와 비슷해졌으니 해볼만 하겠는데요? 차원이 다른 크기의 불사조가 나타나며 그 공격에 드라이어스는 반토막 날 뻔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들 덕에 다행히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유 선생은 이제 박사님의 연구실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유 선생의 연구실. 그리고 힐만 박사는 대기원소 정화장치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노바 1호는 드라이어스에 의해 반대 기능을 하게 되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박사와 불새가 출발하죠. 노바를 정지시킬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하려면 노바 1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들어갈 공간 정도라고 하자 용기는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용기는 드라이어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 성공하지만 드라이어스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다고. 위성을 세우면 자동으로 폭파된다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폭탄을 찾는 일, 리스터를 이용해 폭탄을 찾기로 합니다. 리스터와 썬더바론이 폭탄을 제거하고 용기는 정지장치에 열쇠를 꽂아서 임무 성공! 드라이어스는 심어두었던 폭탄을 또 선물로 받고 대기권으로 안녕!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박사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허영사는 박사님의 소형 컴퓨터를 증거자료로 수사하지만 박사님은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기억해내죠. 20년 전 장구 박사가 그 소형 컴퓨터를 훔쳐갔다는 사실을요.
우주경비대는 장구 박사의 다음 범행 장소를 추적하지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허영사는 박사님을 잡기 위해 투지를 불태웁니다. 허영사가 직감으로 생각한 장소에는 박사님이 아닌 드라이어스의 부하가 나타나고 가디언의 스타 플래시로 괴물은 두동강 나버리며 끝! 어느덧 크리스마스. 우리의 끈질긴 허영사는 선물로 위장해 박사님 연구소에 방문하고 강도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수색합니다. 웬 수상한 반점? 조금밖에 없던 검은 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허영사는 쓰러지게 되고 뉴스에서 전국의 검은 점과 고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바로 장고 박사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리하고 있네. 희망 있는 허영사가 루돌프 이야기를 하자 크리스마스 날 보았던 루돌프 모양 비행선을 기억해냅니다. 장고 박사는 백신으로 우주경비대를 협박하고 항복의 위험에 빠진 순간 박사님이 나타나 백신을 훔치려 합니다. 하지만 발사일치가 잠겨있어 계획이 실패하나 싶을 때 뒤에 타고 있던 허영사가 제 몸도 못 가누면서 미사일을 발사시키죠. 그 미사일로 장구 박사는 백신을 망가뜨릴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반격의 찬스이며 가볍게 마무리. 그리고 허영사와 박사님도 2일 이후 화해하게 됩니다. 유 선생은 이전에 녹음해두었던 한불새의 오카리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한불새. 또 사랑에 관해 물어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유 선생은 자신을 좋아하는 거냐고 묻는데 좋은 타이밍에 나타난 박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박사님과 장 보러 나갔던 유 선생,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김미라까지 조르에게 납치당하고 또 하필 허영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세 명은 장구 박사의 해적이지로 잡혀오고 악마의 탑을 세워 암흑 에너지를 모으면 암흑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전에 워싱턴에 세우려고 했던 악마의 탑. 결국 이들은 악마의 탑 세우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우주경비대를 유인하는 미끼인 셈이죠. 유 선생이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재생하자 한불새의 노래에 반응하는 슈라와 조르. 이 틈에 도망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갇혀버리게 됩니다. 불새 일행은 해적기지에 잠입하고 슈라 조르와 서로 치명상을 입히는 전투 후 모두와 함께 탈출하죠. 하지만 나머지 우주 경비대원들은 밖에 있던 드라이어스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불새 일행은 모두 탈출했지만 해적기지는 부상하여 악마의 탑을 짓기 위해 착륙합니다. 한편 드라이어스에게 참패했던 우주 경비대원들은 수리에 전념하고 유 선생은 한불새의 오카리나 노래에 대해 연구해 그 속에 강력한 플러스 에너지가 담겨 있음을 알아내죠. 그러는 사이 드라이어스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잡아 악마의 탑 건설을 준비하고 불새는 허영사, 용기와 함께 그곳에 잠입해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 없는 드라이어스에게 둘러싸인 순간 수리를 마친 우주 경비대원들이 나타나 유 선생님이 개발한 카타르시스 빔을 이용해 드라이어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악마의 검으로 무기가 박살나버리고 사람들을 구출시킬 비행기가 망가지자 우주 경비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며 힐먼 박사님까지 미국에서 데려와 카타르시스 에너지를 발사하기 위해 만든 무기의 힘이 부족하니 그의 대기원소 정화장치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이 악마의 탑이 완성되고 전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암흑의 힘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한불새를 제외한 우주 경비대는 자신들이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하죠. 불새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흉측하게 바뀐 드라이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사일 마사지를 받지만 이 정도 마사지엔 끄떡없다고. 만족하지 못한 손님에게 엄청난 클레임을 받고 맙니다. 암흑의 힘이 점점 퍼져가고 그 힘으로 장구 박사는 회춘까지?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느낀 불새는 모두를 뒤로하고 홀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슈라와 조르에게 미사일 공격을 당하자 불꽃검으로 처리했나 싶었는데 드라이어스가 그 둘에게 암흑 에너지를 나누어 주죠. 오, 합체?
한편 드디어 무기 개량이 끝나 그 무기로 위험에 빠진 불새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플러스 에너지로 슈라와 조르를 두 동강 내고 드라이어스의 방해에도 썬더바론과 슈퍼가디언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구해진 둘은 슈라와 조르를 끝장낸 뒤 망가져버린 카타르시스 에너지 무기를 들고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레이트 썬가드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드라이어스에 의해 터져버린 그들은 그레이트 썬가드에게 깃들게 되죠. 우주경비대의 모든 힘과 마음이 모아진 커다란 불사조의 형상은 드라이어스를 꿰뚫어 그를 소멸시키고 이 세상에 퍼지고 있던 암흑의 기운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에 이제 더 이상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우주경비대도 모두 사실 죽은 것은 아니고 지구에서 임무를 끝냈으니 우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장고는 드디어 체포. 시간이 흘러 늘 그랬듯 완벽하지 못한 발명으로 용기가 죽을 뻔하고 다시 나타난 사람은? 그동안 잘 있었니? 불새야!